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관열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2월 3일 현재 시각은 9시 1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코드번호 302440입니다. 자, 일단 시장은 안 좋은 상황들을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은 설 연휴가 지나가면서 지수 자체가 반등 흐름들을 좀 나와줬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아무래도 통화 정책이라든가 그런 우려감들이 완전히 진정이 된 것은 아니고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의 지리학적 리스크 그런 것들도 아직까지 해소가 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지금 이제 시장이 반등이 좀 나왔던 것들은 시장이 그만큼 거품이 많이 빠졌고 주가가 싸졌고 그런 부분에서 뉴욕 증시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들도 보여줬고 과도한 하락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의 수급 안정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아졌던 것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의심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확진자들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것들도 좀 있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또 여차하면은 물가가 더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불안감들도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계는 당분간은 유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모든 것은 결정되는 게 3월 달쯤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서는 노바백스 승인 허가가 나왔습니다. 나왔음에도 미접종자들만 대상으로 국내에서 접종을 한다. 그렇지만 글로벌적으로 원액을 납품을 하고 하는 것들의 실적에 견인되는 효과들은 아스트라제네카 약물이 이제 빠지면서 그 공백을 노바백스가 충분히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고 백신 원액을 납품을 한다라는 이 산업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한 50%대에 달하면서 팔면은 1,000원에 팔면 500원이 남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전에 D램이라든가 반도체를 팔면은 50% 영업이익 나오면서 완전 대박을 하고 강세 뭐 당시 뭐 물적 분할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 주가가 한 200만 원 정도 올라가기도 하고 230만 원까지 돌파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으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엔 깡패다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또 지금 진단 키트 또 치료제 그런 부분에서 또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었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변수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GBP 510 같은 경우에서도 임상을 이번 1분기에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고 1분기 생산을 허가를 받으면 2분기부터는 생산하는 게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지금 이제 2월에 1분기가 3월까지인데 3월까지 이 GBP 510이라는 부분들이 품목 허가가 좀 받아줘야 된다는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아줘야 된다는 것들이 되겠죠. 일단은 삼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국면들에 이제 좀 있으니까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조만간 좀 들려주지 않을까. 이게 또 변수로 기대감으로 작용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시차적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2분기에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2분기 말부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 전망을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 원액 정부 공급분을 반영하면은 매출액 3,74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4분기 실적이 2,500억 원이 나오면서 매출액이 5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률도 49%에 달할 것이다. 1,000원에 팔면은 1,000원에 한 약품을 팔면 490원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꾸준하게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중에서 매출액의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들은 온전히 영업이익률이 반영이 될 것이다. 당기순이익도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실적에 대한 확정을 짓는 것들은 2월 7일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을 짓는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을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변수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최대 주주가 SK케미칼이잖아요. SK케미칼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 2차 서한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싱가포르 헤지펀드한테 받았었죠, 한 번.
싱가포르 헤지펀드 메트리카 파트너스의 1차 서한 이후에 무상제도 했고 배당 성향도 확대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차 서한을 받은 이후에 주주 가치를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입장을 뭐 보여주지는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안다 운용이라고 하면은 2대 주주라고 8대 주주에 상하는 지분 0.53%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안다 운용사에서 안다 ESG 사모펀드 사모투자 신탁 제1호를 통해서 8대 주주에 상하는 지분 0.53%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68% 보유한 점을 68%를 보유했던 점을 고려를 하면서 이 너무 SK 케미칼이 너무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뭐 성장 로드맵을 마련을 하든지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은 지분을 좀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지배구조 투명성을 좀 담보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또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들이 부담으로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68%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난데없이 18%에 대한 지분의 블록딜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긴박하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입장이 좀 틀리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인 그런 시각 차이, 입장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SK 케미칼 같은 뭐 SK 케미칼을 뭐 얘네들이 나쁘다, 잘했다 나쁘다 뭐 그런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SK 케미칼 지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뭐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충분히 돈 잘 벌어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 이런 것들은 일단 뭐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BYC, SK 경영진의 반기 운용사들 경영권 참여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가장 우려감이 되는 것들은 이 자산 운용사들이 경영에 그냥 일반적인 투자를 하다가 이제는 경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주주 활동을 하겠다라고 트로스톤도 BYC 경영진한테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라고 뭐 적절히 조치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했다고 하죠. SK케미칼 안다 자산운용 주주가치를 제고하라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고 지분 일부 매각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이 자산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이제는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성향이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주의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SK케미칼에서 이런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겠냐 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SK케미칼 입장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매각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면 SK케미칼이 강세 요인들이 되기도 하겠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반대로 약세에 대한 요인들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서도 약간 이 적극적인 매수세보다는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이런 관망성에 대한 흐름들이 좀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있는 것 같고요. SK케미칼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제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냐라는 것들을 좀 보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야 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게 처음에 SK케미칼에서 분할을 할 때 약간 여기서 이렇게 떼가지고 이 분할을 시켜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SK케미칼이 물적 분할을 안 했다라고 하면 이 사업부 SK케미칼 안에 사업부였습니다. 사업부였는데 상장을 시켰다라고 보는 거죠. 상장을 시켰는데 이 지분에 대한 가치 얘가 A고 얘가 B인데 얘를 사면 얘한테 영업이익이 반영이 돼요. 반영이 되는데 얘를 사면은 얘를 산 효과, 얘를 사면은 얘를 살 수 없는 효과. 이런 것들이 지주사격 할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업 규모를 나눠놨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지주사는 평균적으로 할인을 좀 받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할인이 좀 더 강하게 진행이 되고 주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요 원인들이 되겠죠.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잘 하고는 있겠지만 일단 주술적인 측면들을 접근을 해봤을 때 이 블록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호가적인 측면에서도 불리하잖아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들도 여기서 잡아먹고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매도 물량들이 주가가 좀 떨어져도 매도 물량들이 계속 출현하면은 주가 약세를 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경계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들이다. 라고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를 좀 지켜봐야죠. 2월 7일에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실적 발표를 조금 잘 해줄지 그런 부분들도 포인트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매출 1조 9,405억 원, 2022년도 견고한 실적들을 좀 기록을 할 전망이다라고 하니까 이번 연도 4분기 5,257억 원, 영업이익 2,500억 원 수준들 이렇게 되면 작년보다 이 성장하는 이 3분기보다 성장하는 매출 흐름들 그리고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되는 게 370억짜리가 4,600억 가량이 될 수도 있다. 2022년도는 9천 여기 9,400억 원 1조 9,450억 원 1조 한 5천억 원 보고 있네요. 영업이익도 8천억 두 배 정도 계속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기업 자체가 나쁜 상황들은 좀 아닐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블록딜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변수들이 좀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약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셔가지고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하시면 채널 메인에 구독자 전용 무료방 입장 방법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 채널들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보고 있는 뉴스들 제가 접하는 정보들 그런 것들 정리를 해가지고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VIP 전환을 하세요 막 이렇게 VIP는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여러분들 안목이 조금 커지시지 않을까 그런 말씀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움 되실 거니까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구독하시면은 채널 메인에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고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도움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